원재료에 구현돼서 들어왔는데 그 부품을 이용해서 국내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한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요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가장 사례도 많고 그 다음에 법적 다툼도 많았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상표죠, 상표. 그 다음에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크게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이 되지 않아서 아무래도 수업 목적에는 요 두 가지 부분 중에 이제 그 부분품 원재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상표 이렇게 학습을 조금 좁히는 게 나중에는 가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디자인권은 어찌되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을 표현한다라고 표현해놨죠. 그 다음에 그 국내에서 당연히 디자인권에 의해서 물품을 완성을 시키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부분품 구성 재료도 여전히 디자인이 표현돼서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그럼 아까 이제 그 특허권에서의 부분품이 들어올 때와 똑같은 논리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표권은 그렇지 않죠. 상표권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뒤쪽 표에 보면 상표권은 완성품에 대해서만 되어 있고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완성된 물품과 특허권의 경우에는 기계도 있지만 부품도 있고 디자인권은 완성된 완성품과 부품이 동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은 완성품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 표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표가 561페이지는 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561페이지에 그렇게 특허권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디자인권은 두 개가 있고 상표권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표권은 부분품이 들어와 가지고 물품이 국내에서 만들어져서 그 부분품을 뭐 다른 부분품과 조립을 해서 완성품을 만들어 상표를 부착을 하면 부분품에는 상표가 부착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분품에 대해서는 상표권 그 논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요 내용과 함께 상표권은 상표 부착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저작권은 뭐 수록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관련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557페이지 556페이지 하단도 마찬가지지만 거래 조건은 5항에서 아까 1호는 판매자, 2호는 그 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서 제3자한테 구매자가 주는 거, 구매자가 직접 라이센스와 맺은 경우가 아니죠. 3호는 판매자를 대신해서 구매자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서 줬다. 근데 이제 2호와 3호는 결국은 라이센스와 판매자와 구매자가 이제 각각 등장하니까 세 당사자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 당사자가 등장하면서 계약을 놓고 보면 두 개의 계약이 존재하는 거죠. 판매자와 판매 계약, 그렇죠.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판매자와 판매 계약, 그 다음에 라이센스와 라이센스 계약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그러면 두 계약 간의 관계를 가지고 거래 조건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을 고시 8조 2항에서 구체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판매 계약과 라이센스 계약 간의 관계를 통해서 거래 조건 여부를 한번 따져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예 25.1에 있는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별개의 계약이냐, 별개의 계약이라고 하면 라이센스 계약과 판매 계약이 별도로 독립된 서로 계약이냐,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서로 구속하지도 않고 바인딩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권리 사용료의 지급 없이 구매가 가능하냐, 권리 사용료 지급 없이 구매가 가능하냐 할 때 이 문장에는 이미 권리 사용료 지급은 라이센스 계약이고 구매는 판매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리 사용료에 따른 권리 사용료 지급을 하지 않고도 나는 독자적으로 내가 판매 계약에 따라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느냐, 요 질문이거든요. 여전히 이제 이 질문은 판매 계약과 라이센스 계약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도 내가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래 조건이 아니다, 뭐 판매자와의 거래 조건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걸 계속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사실은 시행령 19조 5항에서는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읽어낼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예 25.1 그 다음에 고시
8조 2항 그리고 이제 요런 단서들을 통해서 일부는 엮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권고기를 먼저 학습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가서 하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법령은 이렇게 했고 557페이지에 뭐 8조 3항은 일단 버리기로 했으니까 구조는 권리사용 산출 방법을 앞쪽에 특허권 그다음에 상표권 이런 것과 연결했죠. 1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 완제품에 대해서는 전액 가산한다. 그런데 원재료 뭐 부분품인 경우에는 여전히 그 부분품 안에 녹아져 있는 기술에 대한 대가로만 전액 지급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액 가산하는 건데 문제는 아까와 같이 일부는 해당 수입 물품에 체화되어 있는 구현되어 있는 기술에 대한 대가와 동시에 국내에서 뭔가 수행하는 어떤 활동에 대한 대가를 동시에 뭐 이렇게 라이센스를 주고 내가 물품을 탁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물품에 안분되는 그 부분만 이제 뽑아서 그 부분만 이제 가산한다. 그게 이제 단서 규정이죠. 구조 2호의 단서 규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서 규정이 보면 다만 지급되는 권리 사용료주는 수입 부분품에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 생산,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기타 사업, 마케팅, 판매 활동이죠.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완제품의 가격 중에 수입 부분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안분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국내 수행되는 부분들을 솎아낸다라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3호는 기계에 대한 부분이고 기계는 전액 가산하는데 여전히 일부 공정만 수행한다라고 하면 또 안분한다라는 거고 4호에서 가는 2호의 단서고 나는 3호의 단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학습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559페이지, 560페이지 뭐 이런 부분들 총론에서 이야기를 해서 561페이지에는 관련성에 대한 부분을 표로 받고 562페이지에 우리가 줄을 쳤지만 여긴 총론이 가볍게 있죠. 가볍게 있지만 요거는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줄 쳤던 부분 있죠. 3호 밑에 560페이지에 재현생산금 바로 위에 그 두 덩어리 문장이 있긴 한데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수입물 거래조건 지급한다는 권리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는 당해 수입물을 구매할 수 없다. 이제 여기는 중요하죠. 그 다음에 구매자 지급하지 않고는 판매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없다. 판매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구매 선택권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나중에 그 다음에 판매 계약과 이 내용을 보면 지급하지 않는다. 권리 사용료 지급, 라이센스 계약, 그 다음에 구매할 수 있다. 판매 계약 둘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둘 간의 관계가 연동되어 있느냐, 구속하느냐. 그게 이제 예 25.1 아까 58조에 있는 내용이고 구매 선택권도 역시 그러한 사실은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적인 총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시행령 19조항 이렇게 예 25.1 그다음에 이렇게 권고견 가지고 따지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본 때 했던 내용입니다. 기본 때 했던 내용이고